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재료는 2025년 7월 2일자 트레이딩 스핀 리서치에서 나온 한화솔루션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태양광이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이죠, 한화솔루션.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미래 가능성은 어떨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분석 내용은 투자 결정에 참고하실 정보일 뿐이라는 점. 네, 그렇죠. 실제 투자는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한화솔루션의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나 성장 동력, 또 위험 요인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좀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 보고서를 보면 한화솔루션이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석유화학도 있고 첨단 소재까지 종합 에너지 기업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게 2025년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 3조 9,045억 원, 영업이익이 3,003억 원.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게 2024년 한 해 동안은 영업 손실이 3천억 원 넘었잖아요. 네, 3,002억 원이었죠.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인상적인 반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 뭔가 하고 봤더니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더라고요. 미국 시장이요? 네.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만 매출이 1조 5,992억 원, 영업이익은 1,362억 원을 냈어요. 와, 그 부문에서만요? 네, 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고래요. 이게 그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도 있었고, 정책 효과가 있었군요. 네, 거기에다가 유럽이나 인도 같은 다른 글로벌 시장 확장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성과가 확실히 눈에 띄네요. 그럼 국내는 어떤가요? 이 자료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 방향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기존의 원전 중심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30% 이상 목표, 아리백 확대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계획들이 한화솔루션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좀 더 넓게 보면 PPA,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확산화나 RPS 강화 같은 정책들이 국내 태양광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기업들의 아리백 참여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고서에서도 지적은 해요. 전력망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공력으로 꼽고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센터보다 전력을 6배나 더 쓴대요. 6배요? 와. 네. 그래서 2030년쯤 되면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8%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 오픈AI CEO 샘 알트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AI 돌리려면 태양광이나 원자력 같은 걸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네요. 이 엄청난 전력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거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주목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빨리 설치할 수 있고 또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화솔루션에게는 AI 기업들이랑 PPA 계약을 늘리는 그런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새로 짓는 발전 설비의 80%가 태양광이랑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점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랑 또 반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네, 보고서에서는 일단 글로벌 태양광 시장 자체의 성장, 그리고 국내외 정책 지원, 방금 얘기한 AI발 전력 수요 증가,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 같은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25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의견도 냈고요.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군요.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선 과거 실적 변동성이 좀 컸다는 점. 2024년에 큰 적자를 봤던 사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폴리실리콘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도 있고요. 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계속 치열할 거고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기회랑 위험 요인이 정말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한화솔루션이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동시에 과거 실적이나 원자재 가격, 경쟁 환경 같은 변수들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보고서는 하나솔루션을 재생에너지 전환과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동시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요. 좀 더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략이나 실시간 시장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에 매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다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 분석이고요.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처럼 정부 정책이나 큰 기술 트렌드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변동성에 맞서서 어떻게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